자, 오늘은 배당주에 투자할 때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투자해야 되는지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해줄 거야.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할 만한 배당주를 찾을 수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거야. 자, 1번 주가가 낮아져서 시가 배당률이 올라간 기업, 그리고 2번 대주주의 여건상 고배당을 줄 수밖에 없는 기업, 그리고 3번 배당액이 계속 늘어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 먼저 첫 번째 사례야. 배당주건 아니건 주식 투자의 기본은 잃지 않는 거야.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찾으면 좋지. 첫 번째 사례는 은행주인데 때는 한 4년쯤 전이었을 거야. 그 당시에 은행주들은 금리 인하와 구조 조정이 맞물려서 상당히 주가가 안 좋았어. 자연스럽게 주가가 빠진 만큼 은행의 시가 배당률이 올라갔던 거야. 주가가 빠지는 거랑 배당률이랑 무슨 관계야? 만약에 다가올 배당 시즌에 통상적인 금액을 배당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주가가 빠질수록 기대할 수 있는 배당률은 높아지는 거지. 당시에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통상 한 3에서 4% 정도 하던 시가 배당률이 5.5%가 넘어가 있었거든. 그때 소수의 배당 투자자들이 이 시가 배당률을 안전판으로 보면서 투자를 시작한 거야. 이후에 은행이 빅베스가 끝나고 금리가 오르면서 수익성의 개선이 예상되니까 주가도 반전을 시작했어. 1년 반쯤 뒤에 주가가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적이 있었지. 은행같이 지루한 종목도 그런 경우가 있었구나. 배당 성향이 일정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일시적으로 시가 배당률이 높아진 상황을 이용하면 좋은 투자 기회를 발굴할 수가 있어. 극단적으로 아이디어 실현이 늦어지는 경우가 생겨도 고배당을 받으면서 기다리는 마음이 편한 투자를 할 수가 있지. 그럼 시가 배당률만 계산해서 높아졌을 때 투자하면 되는 거야? 그거 되게 쉬울 것 같은데? 물론 이런 투자 방법에서 꼭 명심해야 되는 것도 있어. 주로 시가 배당률이 올라가는 시기는 업황 자체는 어려운 시기거든. 이런 어려운 업황이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구조적인 위협인지 냉정하게 판단할 수가 있어야 돼. 16년의 은행업종 같은 경우에는 금리와 빅베스가 제일 큰 이슈였어.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 하락뿐만 아니라 인터넷 은행 같은 신규 경쟁자도 고려를 해야 되고 정부 주도의 대출 규제 같은 악재도 있지. 실적 자체는 당시보다 훨씬 좋은데도 지금 주가 분위기는 좋지가 않다는 거야. 투자자들이 16년 당시보다 고민할 거리가 더 많아졌다는 거지. 이런 건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뉴스를 보고 자료를 수집하면서 내가 의사결정을 해야 돼. 어떻게 의사결정해? 만약에 지금 상황이 일시적이라고 본다면 고배당을 받아 먹으면서 정상화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되고, 이게 구조적인 위협이고 은행 산업 자체의 쇠퇴라고 생각하면 고배당과 호실적이 함정이 될 수도 있으니까 섣부르게 매수할 수가 없는 거지. 결국은 개인의 판단이 달려있는 거야. 어렵구나. 그걸 내가 어떻게 따라해? 좀 더 간단한 사례가 하나 있어. 이거는 내가 직접 투자한 사례인데 시총이 1000억이 안 되는 T 기업이 있었어. 이 기업은 재미있게도 매해 같은 액수만 배당을 해주는 거야. 주로 시총이 작고 업력이 오래된 기업들 중에서 이렇게 츤데레 느낌으로 고정 배당을 하는 기업들이 있어. 어떻게 고정 배당을 해? 가령 그런 거야. 200원을 주기로 마음먹었으면 200원만 주는 거야. 실적이 막 좋아도 200원만 챙겨주고, 실적이 막 바닥이고 안 좋아도 200원은 챙겨주는 거야. 배당 성향은 뒤죽박죽이지만 오히려 이런 이상한 일관성이 있어서 시가 배당률을 더 쉽게 측정하는 힌트가 되기도 하지. 좀 간지나는데 무뚝뚝하면서도 다정한 차가운 로맨티스트 같은 거구나. 그래서 그 기업은 2% 후반에서 3%가 좀 안 되는 시가 배당률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주가가 많이 빠진 시기에 계산을 해보니까 3% 후반대까지 배당률이 올라온 거야. 처음에 내가 매수했을 때보다 주가가 더 빠져서 평가 손실 상태였는데 배당률이 높아지니까 오히려 마음은 편했던 거지. 지금 가격이면 배당 받으면서 기다리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가 매수를 더 했어. 그래서 평단가를 확 떨어뜨렸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 다음에 재미난 일이 발생했어. 그렇게 추가 매수를 했던 게 18년 가을이었는데 19년 봄에 이상한 테마를 타고 상한가를 가버린 거야. 대박. 그래서 어떻게 했어? 어떻게 하긴 그냥 다 팔아버렸지. 뭐야, 그냥 운이 좋았던 거네. 맞아, 사실은 운이 좋았던 거야.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종류의 운이 의외로 많이 작용한다는 거야. 특히 하방이 막혀있고 인기가 없는 저시총주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수익 기회가 생기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아. 시가 배당률이라는 안전판이 보이니까 크게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있었고, 배당을 받으면서 기다리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투자 아이디어가 맞았건 운이 좋았건 수익이 날 때까지 마음 편하게 보유할 수가 있었던 거야. 뭔가 아슬아한 게 이게 교훈인지 개똥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이야기네. 이건 나만의 사례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주식시장에 오래 투자했던 선배들 중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하방이 막힌 상황에서 제대로 비중을 실을 수가 있으면 운이든 촉매든 뭔가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3년 사이에 시세가 뛰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꽤 있다는 거야. 이거를 흔히 평균으로의 회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30% 할인 세일 때 살 수가 있으면 20% 세일 기간에 팔아도 이익은 난다는 거지. 그런데 30% 세일인 건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식의 투자가 가능하려면 절대적인 저평가 상태를 가늠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산 가치를 볼 수도 있고 평균 수익력을 볼 수도 있는데, 시가 배당률의 변화라는 게 좀 더 직관적이고 쉬운 힌트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아, 힌트로 활용한다고? 평소에 배당을 2, 3% 정도 주던 회사에서 5% 이상의 배당률이 기대될 때, 4, 5% 정도 주던 회사에서 7%, 8% 배당률이 기대될 때, 이럴 때 역발상적으로 투자를 하면 하방을 막아놓고 평균 회기를 활용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다는 거지. 아, 그래서 배당주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거구나. 시가 배당률이라는 건 하방을 가늠할 수 있는 직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거야. 말 그대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로 이런 방법은 현재의 시중금리와 비교를 해보면 좀 더 입체적인 분석을 할 수도 있어. 오, 그건 무슨 뜻이야? 중앙은행에서 시중금리를 바꾸잖아. 거기에 맞춰서 국고채 같은 채권들의 금리도 변한다고. 기존 채권들의 금리와 지금 기업이 보여주는 시가 배당률을 비교를 하는 거야. 뭐야, 왜 갑자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 막 도드럭이 날라 그러잖아. 좀 더 쉽게 얘기해줄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의 시가 배당률이 5%라고 치자고. 근데 당시에 국고채 금리가 2%인 거야. 그러면 이 기업의 시가 배당률이 국고채 금리와 3%의 갭을 갖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런데 국고채 금리가 2.3%로 오르면 5%의 시가 배당률은 2.7%의 갭만 갖게 되는 거지. 이런 상대적인 가치 변동도 시장이 기업을 평가할 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의 기업의 현재 시가 배당률을 확인한 뒤에 그 기업의 과거 시가 배당률과도 비교를 해보고 현재의 시중금리와 채권 이자율과도 비교를 해보면 좀 더 현실적인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아, 알듯 말듯 어렵네. 나도 설명이 이렇게 많아질 줄은 몰랐는데 근데 형, 분량 조절을 좀 실패한 것 같지 않아? 좀 그런 거 같지. 그러면 배당주 투자 요령 2번, 3번은 어떻게 할 거야? 그거는 뭐 다음 시간에 해야지.